우리나라 소아암 1위 백혈병. 백혈병은 소아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감기에 잘 걸리고 열이 오래 지속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 경우, 또 코피가 잘 멈추지 않고 몸에 멍이 잤다면 혈액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소아암, 소아백혈병은 제대로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액체 성분인 혈장과 세포 성분인 혈구, 즉 혈액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세포는 다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뉘는데요. 이 혈액세포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골수입니다. 골수는 뼛속의 스펀지 같은 공간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조혈모 세포가 분화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액세포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혈액세포 중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해서 정상적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는 질환이 바로 백혈병입니다. 소아 백혈병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 이상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면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해 골수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골수 도말 검사와 조직 검사를 통해 병의 여부와 종류를 진단하는데요. 이때 백혈병이 확인되면 염색체 검사, 종양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해서 병의 예후를 예측합니다. 급성골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정확히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급성골성 백혈병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염색체 이상과 여러 가지 유전자 이상을 이제 함께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군을 분류를 하고,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2번 정도 하고 나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게 되고, 저위험군이나 표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총 5번 내지 6번 정도 시행하고 그것으로 치료를 마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저위험군 또는 표준위험군인 경우에는 7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인 경우에는 재발 위험 인자를 분석해서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위험군인 경우에 조혈모세포 이식과 같은 너무 과도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병은 완치시킬 수 있지만은 나중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너무 크고요. 그럼 장기 생존했을 경우에 백혈병 이외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평생 고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최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치료의 강도를 낮춰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재발률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강력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1차 관해기 때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 인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가장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완치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죠.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략 표준위험군인 경우에는 우리 병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백혈병의 치료 방법 중 하나는 조혈모 세포 이식인데요. 조혈모 세포 이식은 조혈모 세포를 주는 공여자가 형제나 가족인 경우를 혈연간 이식, 타인일 경우 비혈연간 이식으로 구분합니다. 또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의 경우 조직 적합 항원이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항원이 모두 일치하는 완전 일치 이식과 항원 8자리 중 절반이 맞는 절반 일치 이식이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을 위해서는 이식 전에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등의 이식 전 처치가 필요한데요. 이는 잔존암 세포를 제거하고 이식받은 세포를 거부하지 않도록 환자의 면역력을 최대한 억제하게 하는 치료입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으로 환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식받은 날은 환자의 두 번째 생일이 됩니다. 이식 전 환자의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과 응원을 전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식 전의 모든 처치가 끝나면 공여자에서 채취한 정상 조혈모 세포는 환자의 중심 정맥관을 통해 수혈하는 방식으로 주입하는데요. 이렇게 주입된 정상 조혈모 세포는 환자의 몸에 적응하며 정상적인 혈액 세포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제 소아 백혈병과 성인 백혈병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훨씬 더 많고 림프구성 백혈병은 빈도가 적고요. 반면에 소아인 경우에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빈도가 훨씬 많고 골수성 백혈병은 적습니다. 소아인 경우에는 림프구성 백혈병이나 골수성 백혈병 모두 강력한 항암 화학 요법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에 성인 백혈병인 경우에는 대부분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반응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죠. 백혈병 소아 환자의 경우 소아 혈액 종양 병동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거나 조혈모 세포 이식 후 합병증 관리에 대한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항하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균실 병동에서 치료를 받는데요. 면역력 회복기까지 감염 예방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소아 백혈병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최신 약제, 최신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좋은 약제나 치료법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선행돼야 할 점은 소아 백혈병의 재발 위험 인자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재발 위험 인자를 토대로 치료 지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한 위험도를 분석한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하는 게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백혈병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소아 백혈병과 조혈모 세포 이식의 권위자 조빈 교수. 그는 소아암 환자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와 조혈모 세포 이식 연구를 활발히 선도하고 있으며 백혈병 환자의 재발률을 낮추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들어주고 제대로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환아들과 소통하고 희망을 선사하며 최고의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명의 조빈 교수. 환아가 완치의 기쁨을 누리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서 소망하는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조빈 교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한 의술로 환아의 완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